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뭔 어휘 강의입니까? 이거 국어 수업 아니에요? 맞아요. 국어 수업인데 무슨 어휘입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안 선생님이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뭐를? 작년 수능 시험 지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작년 수능 시험 38에서 42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죠. 정철의 사매인곡이 출제가 됐었는데, 자, 이 지문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해튀어내니 창밖이 심은 배화 두세 가지 피었으라. 느낌이 오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걸 읽을 때 잘 봐요. 어휘풀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동풍이 건듯 불어. 동풍이 뭐죠? 선생님, 동풍이가 봄이잖아요. 바람이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 봄이잖아요. 습관적으로 이 말을 했죠. 선생님은 이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친구들은 동풍 이렇게 하면 바람이겠지 뭐 이래 버리거든. 근데 만약에 선택지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 문제를 그렇게 냈다. 그걸 과연 본인이 체크할 수 있었을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봄과 관련이 있죠. 봄바람이란 뜻이거든. 이런 걸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 선생님, 건듯은 뭡니까? 모르겠지. 건듯 불어, 적설, 해튀어. 모르는 말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문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해? 선생님들이 해석되어 있는 거를 프린트를 주면은 한 줄 보고 해석 보고, 한 줄 보고 해석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 그건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밖에도 모르는 말 많을 거야. 심근, 가뜩 냉담한데. 냉담? 암향은 무스일고. 암향? 황혼의 달이 좋자. 황혼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벼마태 비치니. 벼마태는 뭘까? 느끼는 듯. 선생님, 느끼는 듯. feel.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뜻이. 자, 되어 매화 걷거네요. 걷거. 너기 싫고. 자,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잘 모르겠다 싶은 말들을 선생님이 체크한 겁니다. 봐요. 이 몇 줄 안 되는데 모르는 말이 이렇게 많어. 과연 내용 파악하고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게 영어 지문이라고 쳐보자. 이 영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줄이라고 치면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 과연 해석이 될까요? 의미 파악이 될까?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문제 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그냥 대강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답도 대강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수도 대강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국어 영역 이거 인정하고 갑시다. 국어 영역은 분명히 언어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영어나 뭐 중국어, 일본어 다 똑같죠? 우리가 그런 다른 언어를 공부한다고 치면은 뭐부터 공부하니? 어휘 공부부터 하잖아.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수능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이거지. 왜? 다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국어 영역 1등급인 친구와 4등급인 친구를 놓고 봤을 때 얘네의 결정적인 차이가 과연 개념의 차이인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1등급은 지규법이 뭔지 아는데 4등급은 지규법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느냐? 그렇지가 않아.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어휘력의 차이야. 그 어휘력의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휘력이 갖춰져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아마 책을 많이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에 비해서 이제 한 4등급, 5등급 뭐 이런 친구들, 선생님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휘력이 좀 약할 거야. 지문에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질 않을 거야.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어휘력 때문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않거나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휘력이 국어 공부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 그건 고전 시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설 한번 볼까요? 최고운전이라는 작품이 작년에 출제가 됐죠.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선관이 뭐야 선관? 김선관 씨일까? 아닙니다.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먹일 꼴을 다 두어주겠다. 말먹일 꼴을 다 두어줘? 꼴을 줬다고? 선생님 꼴이 뭡니까?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파경로는 파경로?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자, 기이하게 여겼다. 이 정도는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이하다. 기이하다. 실장님? 선생님 실장님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 강의 학생들을 못 앉아 있는데 기이하다는 뭐죠? 모르면은 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그렇죠. 이상하고 신기하다. 신기하고 이상하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그다음 뭐 용모가 어쩌고 탐복할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거다. 뭐 비범한 정도는 알 텐데 여러분들 필시 탐복하다, 파경로, 선관, 꼴 모르는 말 굉장히 많죠. 얘네들이 지금 어휘풀이가 다 주어진 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설을 읽다가 이런 거 어떡할 거야? 내용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뭘 인정을 안 하느냐?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지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라는 걸. 진짜 국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영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일걸? 영어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어휘력을 갖춰야 할 테고란 말을 하실 거야. 국어도 똑같다. 국어도 똑같다라는 말을 진짜 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은 거야. 내가 한국인인데 왜 어휘력 공부를 해? 국어를. 그것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도 하나 보여줄까요? 작년에 출제된 비문학 독서 영역 지문입니다. 에이 선생님, 무슨 비문학 지문을 모르는 어휘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까? 한번 볼까? 읽어볼게요.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 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 급부? 급부가 뭘까요? 자, 이런 말들 잘 봐봐.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양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죠. 그 다음 채권자, 채무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채권자, 채무자 형제인가?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 같기는 한데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도대체 누가 돈을 빌린 사람이고 누가 빌려준 사람이냐. 뭐 과실 이런 말들도. 자, 잘 봐요. 독서 영역 비문학 지문도 하다못해 비문학 지문도 급부, 이행, 양상, 채권, 채무, 과실 이런 어휘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문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왜냐? 뭐 이행하다, 채권, 채무, 과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거든. 그러니까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머릿속에 내용이 남질 않는 거야. 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뿐만 아니야. 현대시, 현대소설 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휘가 제대로 맞춰줘야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더군다나 수능국어에는 어휘 문제도 직접적으로 출제되잖아. 문맥상 ABCD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런 바꿔쓰기 어휘 문제 또는 뭐 문맥상 ABCD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의 단어를 골라보시오. 이런 어휘 문제. 물론 이 어휘력 강의의 목표는 이런 어휘 문제 한 두세 문제 맞추자가 아닙니다.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문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휘력을 키우는 거. 그게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알겠죠? 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론 났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실장님 뭐예요? 어휘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 선생님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은 하위권 전용 강의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휘력 강의는 오히려 1등급, 2등급인 친구들이 훨씬 더 좋아했던 강의야. 왜? 그 친구들은 알고 있거든. 본인이 왜 만점을 받지 못하고 1등급이 나오는지, 본인은 왜 1등급이 나오지 못하고 2등급이 나오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휘력에 있다는 걸 그 친구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상위권 친구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강의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강의를 처음에 제작할 때, 이 강의를 구상해서 만들 때는
이게 어휘력이 부족한 좀 등급이 낮은 친구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위권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강의가 돼버린 게 바로 이 어휘력 강의예요. 알겠죠? 자, 본인은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어휘력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었다. 맨날 유튜브 켜놓고 또는 영상 켜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글을 또는 신문을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라 화면 켜놓고 이렇게 쳐다보던 미디어 세대야.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수능은 여러분들 그런 세대와는 반대로 가고 있죠. 지문의 길이가 좀 길고 어휘도 점점 어려워지고 지문에 등장하는 말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능 등급 컷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수능 국어 난이도를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 선생님이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그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난이도 조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얘기했던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문에 애들이 알만한 말을 조금만 어려운 말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애들이 지문 이해를 제대로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등급 컷은 내려가게 돼 있어. 이게 수능 교수님들이 난이도 조정하는 방법도 바로 어휘력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문 읽을 때 어휘력 때문에 독해가 잘 안 되지는 않는가? 고전문학뿐만 아니라 독서 영역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왜 이렇게 모르는 말이 중간중간 나오지? 이런 느낌으로 지문을 읽어가진 않는가? 알겠죠? 자, 그럼 지문 이해가 다 됐는데 지문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선택지에 나온 어휘의 의미를 몰라서 문제를 틀리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지문은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어. 근데 선택지에 나오는 말을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지문 독해 다 됐어. 근데 선택지에 있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틀린 경험은 없는가? 잘 체크를 해보세요. 자, 넌 고전문학 읽을 때 외계어 같은 고어 표기나 한자어 때문에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가?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세요. 문맥적 의미나 사전적 의미 이런 어휘 문제 굉장히 기본적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가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어휘 문제를 가끔 틀리지는 않는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이트 다 뒤져봐요. EBS까지. 국어 영역에서 어휘 전용 강의가 있느냐?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 강의가 너무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없어요. 영어는 복화 강의들이 있잖아. 어휘력 증진 강의들이 있는데 국어는 그런 강의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강의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이런 친구들은 어휘력부터 키우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자, 어휘력만 키워도 10점은 오른다. 이건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영어도 똑같지 않아? 자꾸 영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왜? 둘 다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니까. 단어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던 애가 영어 단어를 좀 공부를 했어. 어휘력이 빵빵해졌어.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 이전보다 10점은 오르지 않겠니? 국어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휘력만 제대로 키워놔도 지금보다 10점은 오른다. 알겠지? 자,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루 10분씩 투자로 어휘력을 급상승하게 해주겠다. 하루 10분 투자. 다시 말하면 이 강의는 뭐 60분, 50분 이렇게 가는 강의가 아니에요. 주제별로 어휘가 쫙 구성이 돼 있는데 하루에 10분씩 뭐 화장실 갈 때 또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이런 때 이제 들을 수 있도록 10분 단위로 강의들을 잘라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해됐죠? 하루 10분 투자로 어휘력을 올려보자. 이 강의 목표입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수능 국어 필수 어휘 총정리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고전 시가에서 잘 나오는 어휘들. 이것도 최중요 어휘, 중요 어휘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교재만 구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하면 안 본다. 선생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여러분들을. 교재를 던져주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0분씩 어휘 공부해 라고 하면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 단어 뜻 읽어주는 게 아니라 예문 풀이도 해주고 자, 이 말과 비슷한 말은 이런 말이 있지 이 말과 반대말은 이런 말이 있지 이런 것까지 덧붙여서 설명할 거고 그 굉장히 강의가 좀 재밌게 코믹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이 어휘 강의. 자, 예를 들면 한번 체크해 볼까? 모르는 말 있나? 가인, 객, 고공. 고공이 뭐야? 모르겠죠? 고인. 선생님, 고인 죽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고인이 아닙니다. 과부. 이 중에 모르는 말이 있는 친구들.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오는 말들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 단순히 기억, 니은, 순으로 단어들 쫙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전처럼. 또는 고전시가 고전산문 나눠서 그냥 막 집어넣는 교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주제별로. 고전시가 최중요 어휘, 인물과 관련된 어휘들, 자연과 관련된 어휘들, 건곤, 굉장히 잘 나오는 말이지. 그 다음 경자가 들어갔을 때 저게 무슨 말이냐. 관동팔경,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서 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놓은 어휘 책 자체가 없다. 일단은 시중에도 없습니다. 주제별로 다 나눠놨어요. 이 교재 굉장히 만들기 힘든 교재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교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수능 국어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친구들을 이제 조교처럼 딱 모아놓고 역대 수능과 평가원 모든 시험지를 다 던져주고는 자, 이 시험지에서 지문과 문제 선택지 모르는 말 있으면 다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추리고 해서 이제 나온 교재가 바로 이 교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모를 만한 말들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역대 수능에 나왔던 어휘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정서와 태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뭐 루자 들어가면 뭘까요? 루.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이 나왔어. 상시 노루를 천일방에 디인하다. 어휘풀이도 없이 이런 말이 나왔다. 이게 박인로 작가의 선상탄이라는 작품의 일부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 상시 노루를 선생님 노루 그 사슴같이 생긴 그 노루 아닙니까? 망한 거야. 여기 상시 노루 루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앞에 있는 말을 몰라도 루자 들어가면 눈물이란 뜻이거든. 눈물을 천일방, 천자 딱 보면 하늘이겠죠? 눈물을 하늘 아래에 지인하다. 눈물을 짓는다. 아, 화자가 굉장히 좀 슬픈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나 고전문학은 지금의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번역이 아니라 어휘력을 제대로 갖춘 다음에 알아듣는 말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한다라고 생각해야지 완전히 자습서 해석처럼 번역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국어 100점 맞는 친구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국어 100점 맞는 친구들이 다른 점이 뭐다? 어휘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 화자가 지금 눈물 짓는다는 얘기구나. 굉장히 슬프다는 얘기겠네. 이게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고전 산문에서 인물 호칭과 관련된 필수어들. 예를 들면 내외라고 하면 부부란 뜻이지. 그 다음 부마. 어떤 애들은 부마를 구했다. 말이구나. 말을 왜 구해? 그게 아니에요. 부마는 임금의 사위라는 뜻이죠. 즉 임금님의 딸과 결혼한 남자. 이런 걸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란 얘기야. 또 이런 거는 어휘풀이를 주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걸 주제별로 전쟁과 관련된 고전산문 필수어들, 뭐 군율, 뭐 멸하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뭐 유교적 사상과 관련된 필수어들, 간언. 임장군은 왕에게 간언을 했다가 이 간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지금의 말로 풀어서 일치 문제의 선택지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거든. 이런 말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자성어나 필수적인 속담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봐. 독서 영역. 이런 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 이해를 못하더라 라는 어휘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영역별로 다 나눠서. 예를 들면 이문지문에서 감화시키다. 감화시키다가 무슨 말이야? 이런 것들. 그 다음 경외심. 많이 들어본 말이죠. 경외심. 똑같은 말 외경심.
그런데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각 어휘들을. 알겠죠? 사회지문에서 뭐 이런 말들, 뭐 고지를 한다. 하다못해 경제적이라는 말도 야, 이건 참 사람이 경제적인 사람이구나. 경제적이 도대체 뭔데? 경제를 잘 안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거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뜻을 잘 모르면 문제 풀 때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특히 지문 이해할 때 아주 곤란해져요. 알겠죠? 뭐 과학에서 나오는 필수 용어들도 정리를 할 거고 영역별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영역 주제가 끝날 때는 어휘력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선생님 수능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물론. 그래서 뭐도 넣어놨냐면 어휘 문제 박살내기. 역대 수능과 평가원에 출제된 모든 어휘 문제들을 지문 끝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 선생님하고 어휘력을 쌓고 그 다음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 진짜 그야말로 1초 컷. 왜? 어휘 문제는 내용과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문제는 거의 몇 초 컷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어휘 문제 박살내기라고 해서 그것도 주제별로 다 나눠놨어. 문맥적 의미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문맥적 의미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다. 바꾸어 쓰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다. 문제 푸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역대 수능에 출제된 모든 어휘들을 우리가 함께 풀어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죠. 단순히 이렇게 한 두세 문제 출제된 어휘 문제를 맞추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휘력을 키워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좌 제목이 뭐야? 교재 제목도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이렇게 강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지문 이해를 위해서 어휘력을 키운다. 그러다 보면 이런 어휘 문제는 자동으로 아주 쉽게 맞추게 된다. 알겠죠? 자, 선생님 올해 강의 목표 매 강의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이다. 내 강의를 듣는 내 제자들은 수능에서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신 실장님 가능한가요? 네. 내가 분명히 말했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합니다. 신영균 강의를 들었더니 다 1등급 되더라. 그러면 선생님 재벌 된다고.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다시 한번 OT 마지막에 강조하지만 국어 영역 잘하고 싶죠. 국어 점수 올리고 싶지. 지문 읽는 족족 이해가 됐으면 좋겠죠. 어휘 문제 같은 거 제발 좀 안 틀렸으면 좋겠지. 너를 위한 강의예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은 너를 위한 강의라고. 알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